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영부재TV의 형 김창경 동생 전승배입니다. 오늘 저희의 영상은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최근에 빌딩 침체기 기간 동안에 거래된 30억대 건물을 영상으로 한번 좀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20억, 30억대는 이 빌딩 침체기에 어떤 게 거래가 됐을지를 한번 알아봤어요. 여기서 이제 셀링 포인트로 이런 거는 왜 팔렸는지 또 이거는 왜 샀을까 이런 거를 좀 이야기를 하면서 단점과 장점 이야기를 하면서 또 여러분들이 빌딩 투자를 하실 때 어떤 포인트를 보시면 좋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영상 또 바로 들어가 보시죠. 바로 보시죠. 네, 저희 또 첫 번째 건물입니다. 네. 파양동에 있는 재건축 부지였어요. 일단 위치부터 제가 한번 먼저 설명을 드리면은 위치는 어린이대공원역 4번 출구에서 도보로 한 5분 정도, 한 300m 정도의 거리 떨어져 있는 곳인데 여기는 많은 분들이 좀 알고 계신 일반 상업지역입니다. 네, 그래서 좀 건물을 높게 올릴 수 있는 용도 지역을 가지고 있는 곳이고 이상권 같은 경우는 일반 상업지역이다 보니까 대로변이나 이면도로로 오피스텔이 많이 올라가 있는 이제 그런 상권이에요. 그래서 화양 삼거리에서 바로 한 단계 이면에 들어가 있는 일반 상업지 건물인데 개요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개요 같은 경우에는 2023년 2월 9일 날에 이제 소유권이 이전이 된 건물이고 매매 금액은 27억 7,500만 원, 평당 금액은 6,971만 원이고요. 대지 평수가 좀 작은데 대지 평수가 39.8평, 그리고 연면적은 33평인데 여기가 좀 1층 건물이에요. 단층인데 건물을 좀 신축을 하기 위해서 이미 임차인은 명도가 다 된 그런 건물입니다. 이 건물의 히스토리를 짚어보자면 좀 옛날로 돌아가야 돼요. 2018년도에 이게 15억 1천만 원에 거래가 됐어요. 시장이 가장 좋았던 22년도 5월 달에 30억에 거래가 됐습니다. 거의 한 4년 만에 2배가 딱 뛰었던 거죠. 하지만 2022년 5월 이후로 빌딩 시장이 좀 많이 안 좋아지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올해 30억에 거래가 됐던 게 27억 7,500만 원에 원가보다 한 2억 2천, 2, 3천 정도가 떨어진 금액에 재매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제가 30억에 매입하셨으면 세금적인 부분만 하더라도 한 32억 정도? 31억 5천 정도가 하면 거의 원가 정도가 될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서도 낮게 매각을 하신 거고 전 소유주분이 해외에 거주를 하고 있어가지고 빨리 매각을 하려고 했었던 거고, 그리고 그분도 이거를 또 신축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사님도 아시다시피 요즘에 PF 대출이 거의 좀 잘 안 나오잖아요. 금리도 너무 높아지고.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신축을 하기 위한 그런 부지였었는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급하게 매각을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또 들었고, 여기 추가로 좀 설명을 드리면은 감정가액도 31억 정도가 나왔었던 거고 대출도 제가 알기로 한 25억 정도까지도 가능했었어요. 보증금 제외하고. 이게 25억까지 대출이 나올 수 있었는데 이 건물은 이제 매입하신 분이 22억 대출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매가가 27억 7천 정도니까 취득세나 이런 거 다 해서 현금 7억 정도면 매입할 수 있었던 그런 건물이다. 매입하고 나서 건축까지 한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한 7억에서 한 20억 정도의 사이에 비용이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축까지 고려를 하면 이제 그 정도가 들겠지만 얘만 매입한다라고 봤을 때 한 7, 8억 정도면 충분히 매입할 수 있었던 그런 이제 꼬마 빌딩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샀던 30억보다 더 저렴하게 거래가 됐지만 싸게 팔렸다라고 해서 뭐 나쁘다라고 생각되진 않고 충분히 이제 가치는 있었던, 물론 이제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전혀 좀 안 맞죠, 컨셉이. 그렇죠. 네, 하지만 부동산적인 가치로 봤을 때는 가치가 있었던 건물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바로 두 번째 건물로 가시죠. 네, 두 번째 건물입니다. 이게 안암역 고대 상권인 거죠. 초역세권 2번 출구 바로 앞에 있는 대로변 코너 건물이었었거든요. 바로 역 출구 앞에 있는 곳이기 때문에 어떤 장사를 하더라도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만한 위치이기 때문에 상당히 좋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건물 개요를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건물은 23년도 2월 28일 날에 소유권 이전이 됐는데 매매 금액은 23억, 평당 금액이 1억 700만 원이에요. 대지 평수는 21평이고 연면적은 37평입니다. 그래서 지하는 없고 지상 3층으로 올라가 있는 건물이고, 임대료 같은 경우에는 꼬마 빌딩인데도 불구하고 3.7% 정도가 나왔었는데 임대료만 월에 670만 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1층이 편의점이고 2층이 좀 약간 술집으로 유리주점으로 좀 사용하고 있는 그런 건물이었었거든요. 근데 지금 3.7%가 얼마 안 된다, 이 정도 가지고 뭐 수익이 잘 나오냐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겠지만 아직도 부동산 시장에서 이 꼬마 빌딩이 3%가 넘는다는 건 잘 나온 편이다 라고 빌딩 시장을 중심으로 했을 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꼬마 빌딩 중에서 이 정도 금액이 나오는 거는 찾기는 굉장히 어려운 류이기 때문에 이 정도 수익률을 좀 찾기 쉽지 않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이 건물도 23억에 매입을 했는데 대출이 18억이 있었어요. 보증금이 또 1억 5천이 있었다 보니까 3억 5천 정도가 이제 계산이 되는 건데 막상 취득세나 이런 걸 하면은 한 5, 6억 선에서 이제 충분히 매입할 수 있는 건물이었지 않나. 그리고 이게 평당 금액이 1억이라는 거에 있어서 조금 이제 거부감이 느껴질 수가 있는데 고대역 상권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뭐 1억 이상이 좀 거래되는 건물들도 꽤 많기 때문에 이 정도 금액이면 제 생각에 좀 시세다. 꼬마 빌딩 치고는 시세껏 나왔다라고 좀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건물이 시장에 나왔을 때는 빨리 매각은 안 됐어요. 왜냐면
보면은 건물 자체가 워낙 문제가 여러 개가 있었거든요. 일단 위반 건축물이 많았어요. 옥상에 판넬 때문에도 위반 건축물이 되어 있었고, CU가 그 도로변 옆에 창고를 그냥 사용을 해가지고 거기도 위반 건축물이 또 되어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 건물의 좀 가장 큰 단점이 하나가 있는데, 바로 뒤에가 도로예요. 건물로 쓸 수가 없는 거거든요. 대지 면적은 21평 정도인데 여기가 실제 건축물 대장상에 보면은 약 16평 정도밖에 건물이 못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단점이 좀 있어서 실제로 시장에 나오고도 빨리 매각이 안 됐었던 그런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 건물로 넘어가 보시죠. 네네. 세 번째 건물입니다. 위치를 먼저 제가 보여드리면은 저희가 또 많이 아는 한옥마을과 창덕궁 그 사이에 있는 건물입니다. 이게 안국역 3번 출구 도보로 걸으면은 고바이라서 레벨차가 있다 보니까 한 10분 저희 걸음으로 한 10분 정도 걸리는 곳에 좀 위치를 하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건물 개요를 소개를 시켜드리면 이제 이번 연도 1월 10일 날에 소유권이 이전이 된 건물이고 매매 금액은 28억 1,400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건물도 2018년도에 신축이 된 건물이다 보니까 저희가 건물 가격을 조금 넣었는데 평당 4천만 원 정도로 책정을 했고, 대지 면적은 65평, 건물 연면적은 87평 정도가 돼서 지하 1층, 지상 2층 건물입니다. 대지 면적이 65평인데 연면적이 87평이면은 대지에 비해서 건물 사이즈가 크지는 않네요. 그렇죠. 여기가 사실 북촌 지구단위라 그래가지고 종로구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한옥마을에 관련된 지구단위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실 용적률은 2종 일반 주거지랑 똑같았어요. 건폐율 60%에 용적률 200% 올릴 수 있었으나 여기 높이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2층까지밖에 건물을 못 올리고 최고 높이가 제가 알기로는 8m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건물을 이제 올리고 싶어도 2개 층밖에 올릴 수가 없는 건물이거든요. 이 건물 같은 경우는 전층이 좀 공실이었어요. 미리 말씀을 드려도 괜찮을지 모르겠는데 이거를 이제 매입을 하신 분이 린치핀 뮤직 주식회사라 그래가지고 흔히 알고 있는 저스트 뮤직 래퍼 스윙스 씨에 있는 그 법인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4억으로 사용하려고 좀 매입하지 않았을까. 여기 뷰도 엄청 좋지 않아요, 교수님? 지도에서 봤잖아요. 네네. 지도에서 봤을 때는 뭔가 골목 사이에 있고 뭔가 왜 이런 데 건물을 샀을까라고 생각이 들 수 있지만 거리뷰로 보시면 이제 이 건물이 지금 제가 사례로 소개해드리는 건물이에요. 이 건물도 이제 옆에 주차장 쪽으로 좀 와서 보시면은 이렇게 앞에가 탁 트여 있어요. 저 앞에가 이제 창덕궁이 있고 좀 더 멀리 보면은 창경궁이 있는 어떻게 보면 궁뷰죠, 궁뷰. 이 건물은 투자성은 제가 생각해도 왜 샀는지 약간 그런 의구심이 들어요. 근데 예술가의 세계는 제가 감히 평가를 할 수가 없다라는 또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이거를 또 보면서 영감이 갑자기 탁 하고 떠오를 수도 있을 거라는 또 생각이 들어서 투자성보다는 예술가의 감성으로 그 영감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모르는 그런 영역, 그런 이유 때문에 매입을 하지 않았을까. 거주 목적이나 사용 목적의 공간으로 매입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건물 한번 보러 가시죠. 네 번째 건물입니다. 여기는 신촌역 1번 출구에서 도보로 한 3분 정도 위치하고 있는 그런 건물입니다. 이면으로는 먹자 상권이 어느 정도 형성이 잘 되어 있는 곳인데 건물 개요를 좀 한번 보여드리면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이번 연도 1월 20일 날 소유권 이전이 된 건물입니다. 매매 금액은 34억에 거래가 됐고요. 평당 금액은 7,375만 원. 그리고 대지 평수는 46평, 연면적은 111평 정도라서 지하 1층, 지상 4층 건물입니다.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위에 층이 주택이었었거든요. 매도자가 전층 명도도 해주고 용도 변경도 최근에 좀 유권에서 변경돼가지고 용도 변경이 잘 안 됐었잖아요, 주택이. 근데 이 건물은 용도 변경이 가능한, 이 건물 상태로 리모델링이 언제든지 가능한 그런 건물이었습니다. 신축을 하기에는 용적률이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지금 용적률이 191%를 받았는데 3종이니까 지어봤자 250이라서 신축하기엔 좀 아깝지 않나라는 생각을 들고 있고, 최근 이제 신촌 이쪽으로는 신축 행위가 일어난다기보다는 리모델링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건물들이 많이 있죠.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평당 금액 같은 경우도 그냥 저는 이제 시세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신촌 상권 매매한다고 좀 드는 게 뭐냐면은 여기 먹자 상권이 매물이 엄청 많이 나와요, 요즘에. 최근에 저희가 촬영했었던 영상 중에서 신촌 제일 메인 상권에 60억대 거래가 된 건물도 있잖아요. 그 건물 같은 경우도 매입한 금액보다 훨씬 저렴하게 좀 거래가 된 사례라서 저 사실 그 정도 급이 아니면은 여기에 좀 투자를 해야 될 이유가 있나, 강하게 말씀드리지만 좀 그런 생각이 들 만한 좀 그런 곳이기는 해요. 이 먹자거리 같은 경우는 술을 파는 상권이잖아요. 신촌이 예전에 잘 나갔지만 신촌 상권이 거의 홍대한테 뺏긴 걸로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 그 뒤로 잘 되겠다라는 그런 재료가 없어요. 심지어 이제 신촌 상권은 연세대잖아요. 대학생 중에 몇 학년이 술을 제일 많이 먹을까요? 1학년, 2학년이죠. 1학년이 제일 많이 먹는데 연세대는 1학년이 입학을 하게 되면 다 송도 캠퍼스로 가요. 기숙사에서 거주를 하면서 거기 수업을 받다 보니까 여기 1학년이 없는 거예요. 몇 개를 제외하고는 거의 90% 이상은 그 송도 캠퍼스로 가기 때문에 연세대학
학교 학생도 많이 안 오는 그런 곳인데 누가 신촌으로 와서 또 술을 먹을까를 봤을 때 좀 뭔가 불투명한 상권이긴 한 거죠. 그래서 딱히 얘가 발전될 거라는 그런 재료가 많이 없기 때문에 불안한 상권이지 않나. 이 건물이 물론 꼬마 빌딩으로 매각이 돼서 이 건물 정말 뭐 안 좋다라고 이렇게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최근에 신촌에 이렇게 건물을 매입을 한 다음에 리모델링해서 다시 매물로 나오는 사례가 조금 많아졌어요. 그래서 투자자분들이 보실 때도 신촌 상권은 약간 좀 투자하실 때 조심해서 하셨으면 좋겠으면 하는 마음에 이걸 좀 설명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또 이 건물 같은 경우가 지금 대출이 한 21억 정도가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제가 저번에 물어보니까 대출이 조금 더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23, 4억 정도까지도. 이 건물도 한 10억 정도면은 매입을 할 수 있는 그런 금액이지 않을까 생각했고, 대신 메리트가 있었던 건 34억이라는 금액대가 그래도 메리트는 있었다라고 이제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선생님. 오늘 저희 영상은 빌딩 침체기 기간 동안에 현금 한 10억 정도 전후로 매입할 수 있는 30억대 꼬마 빌딩을 했습니다. 이사님 보셨을 때는 이 건물들은 다 어떻게 보세요? 오늘 보여드렸던 케이스들이 다 컨셉이 달랐다라고 생각을 해요. 직접 써야 되는 것도 있었고 아니면 임대 수익이 없이 장기간 좀 갖고 가야 되는 건물도 있었고 또 수익이 나오는 건물도 있었고 하는데, 이걸 보시는 분들도 투자자분들이 계실 거잖아요. 어떤 포인트로 보면 좀 더 좋을지에 대해서 최대한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것 같아요. 오늘 건물들은 좋은 것들만 좀 추린 게 아니라 최근 이 시장에 매각이 된 금액대에 집중을 했다는 점을 아셨으면 좋겠다는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립니다. 오늘 영상 이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안녕.